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DB 수업이고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업 페이지가 존재해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수업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요. 수업 페이지 주소는 tutu.kr/cvl V는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이름은 이렇게 차태진이고요. 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 참고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니고 일단 뭐 알고리즘 기초 1, 2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블럭으로 코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DB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런 알고리즘이 좀 베이스가 돼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린 거고요.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장 추천을 드리고 이미 프로그래밍을 다 하고 오셨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스의 SQL 문제라고 있어서 SQL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DB를 하면 SQL이라는 걸 하거든요. SQL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입을 좀 하셔야 돼요. 우측 상단에 가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그 수업 진행하는 도중에 SQL 문제 드릴 거거든요. 풀려면 어차피 가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가입을 해줄게요. 자, 우측 상단에 계정 만들기 있죠? 여기서 간단한 내용으로 가입 한 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렇게 제출 후 채점하기를 통해서 정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가입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수업 페이지 주소창에 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그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카운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갔다 와요. 네, 지금 갔다 와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같이 계속 수업할 때 같이 보게 될 수업 페이지고요.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V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프로그래머스 SQL 문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계정 만들기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입을 해주시면 문제풀이 할 수도 있고 자바 저희가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DB를 제어하는 거니까 자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바 문법이나 이런 게 기억 안 나실 때 보라고 자바 관련 그 링크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CV예요. V는 대문자입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수업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DB 수업, 과목명은 DB 수업인데, 여기서 더 정확히는 JDBC를 이용한 DB 다루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JDBC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의 성격, 목표. 잠시만요. 지금 화면 안 나오시나요, 현진님? 그 라이브를 키셔야 되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화면도 잘 나오나요? 네, 자 그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의 성격 또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자, 결국 저희가 DB를 하는 이유는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있어서 DB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서 DB를 공부하는 거고, 사실상 DB를 전문적으로 DB만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성격의 수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DB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DB만 진짜 파도 방대한 그 학습 분량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DB 전문가가 되는 건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수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DB 핸들링, 요 정도, 요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가지고 DB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JDBC라고 있어요. 그래서 JDBC를 이용해서 다루게 될 거고, 자, 결국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웹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요거를 이제 JS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JSP 수업이 따로 있긴 하지만 JSP 수업은 이 JSP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 저희 DB 수업에서는 이 JSP를 그냥 딱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본 그 어플리케이션,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해보는 용도로 간단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DB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기술적이고 실습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업 소개 이렇게 드리고요. 이 수업은 바로 JSP랑 이어져요. 그래서 추후 JSP 수업과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DBJSP라고 통칭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배울 거예요. 두 개가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네. 마우스 움직이는 감도 네? 마우스 움직이는 거요? 마우스 감도. 아, 마우스 감도요? 마우스 감도는 윈도우 키 누르시고 I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설정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터 옵션, 포인터 속도 있죠. 요거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제 DB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이제 DB 교육,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같이 누르시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DB 개요인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다 붙인 거고요. 일단 용어를 이런 개념적인 것보다는 용어를 일단 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DB 줄여서 DB 이렇게 부르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용되는 용어가 테이블이라는 것, 그리고 DBMS, SQL 이런 것들이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외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DB. DB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결국 내가 뭔가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유의미한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장부나 어떤 노트, 그렇죠? 그런 데다가 기입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리거나 뭐 물에 젖거나 불타거나 없어지면은 통째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m의 도움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장부 같은 거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자? 컴퓨터에 저장하자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약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간편하게. 노트에다가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할 건데 그냥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2021년 7월 17일 키보드를 샀다. 가격은 5만원이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21년 7월 18일 이번에는 뭐 바나나를 사 먹었다. 그래서 5,000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리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은 약간 구분이 잘 안 되죠, 한눈에. 그래서 이렇게 좀 띄어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5만이 뭔가 대충 가격이라는 거를 유출할 수 있겠는데 딱 보면 이 5만이 가격을 의미하는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이 키보드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앞에다가 날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품목 그죠? 요거는 가격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그죠? 이렇게 붙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훨씬 보기가 편하고 또 뭔가 이 장부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내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데이터를 기입을 하는데 메모장에 기입을 하는데 그냥 기입하면 조금 주소가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데이터에도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에는 뭐 가격을 넣었다가 어떤 데이터에는 수량을 어떤 데이터는 넣고 어떤 데이터는 안 넣고 하면은 이것도 뭔가 우리가 좀 확인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는 뭐 수량이 있고 어떤 데이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딱히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품목과 이 품목을 보는데 뭔가 좀 다르죠. 통일성이 없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뭔가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 데이터를 볼 때 다음 데이터에서 수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추는 게 좋죠. 내가 기입을 할 때 수량을 넣을 거면 무조건 이것도 다 수량을 넣어서 이 포맷을 좀 맞추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통일성도 갖고 좀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 잘 해가지고 뭔가 틀이 있게 딱 만드는 거 구조화라고 해요. 왜 구조화를 합니까? 데이터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좀 편하게 다루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용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과 갱신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거지만 이제 회사에서 법인 카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죠? 누가 사용하든 여기에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누가 A라는 사람이 사용을 해도 여기에 지출 목록이 기록이 될 거고, B라는 사람이 사용을 해도 지출 목록이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회사 돈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자원이 되겠죠.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테이블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이라는 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원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저장한다라는 목적에는 부합을 하지만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가격으로 내가 어떤 품목을 제일 비싸게 샀고 어떤 품목을 제일 싸게 샀는지를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산 순서대로 이렇게 적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가격순으로 보고 싶은데 가격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이 메모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비싼 순부터 제일 싼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새로 열어서 내가 직접 이렇게 새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만 가격순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이 되죠. 이게 3개만 해도 뭐 할만하지만 이게 막 연 단위로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10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1000개를 우리가 직접 이거를 관리할 수가, 정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그죠?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정렬을 해서 보고 싶긴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보통 사용을 안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계부를 쓸 때 메모장에 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좋다? 엑셀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행렬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 품목, 가격, 수량 해서 뭔가 좀 구조화를 먼저 시켜놓고 데이터를 편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1, 07, 17 이거는 뭐 07, 18, 07, 1 이런 식으로. 품목은 키보드, 바나나, 바지. 자, 가격 5만원, 5천원, 그리고 뭐 만원, 수량 1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데이터를 정돈할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행렬로 딱 그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얘는 안 되죠? 하지만 엑셀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을 해요. 뭐 엑셀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여기 데이터에 필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가격으로 내림차순 정렬 딱 누르면 숫자, 그러니까 가격순으로 정렬이 알아서 됩니다. 그죠? 오름차순으로 하면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가죠. 뭐 수량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품목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7일에 지출한 목록만 보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엑셀을 사용하면 딴 거 해제하고 17만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훨씬 편한 프로그램이죠. 엑셀이. 그쵸? 메모장보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 하나에다가 쭉 가계부를 정리하면 이 엑셀 파일은 뭐 어떤 파일이 되는 거예요? 가계부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볼게요. 가계부 점 됐죠? 그래서 이 가계부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 가계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더 데이터를 기능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잖아요, 엑셀. 그죠? 그래서 실상 데이터베이스로 엑셀을 써도 됩니다.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려면 엑셀은 안 되죠. 그죠? 엑셀은 말 그대로 그냥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프로그램 형태로 나온 거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직접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때 엑셀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엑셀 역할을 엑셀처럼 데이터를 좀 막 정렬도 해주고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게도 해주고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엑셀 말고 프로그래밍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계속 요구가 됐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DBMS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편하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체계, 시스템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 프로그래머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오라클이나 뭐 MySQL, MS SQL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건 요거 MySQL 이거 사용할 거고요. 이 사용 방법이 거의 90% 이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가계부를 여기다 작성하다가 뜬금없이 여기다가 주소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전혀 상관이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유형의 데이터들이 한 파일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가계부라고 해서 만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주소록이 들어와요. 그러면 데이터의 복잡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니면 여기다 넣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주소록은 엑셀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파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계부가 아니라 주소록.xlxs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의 파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제가 잘못 저장한 건데요. 안 보이네. 자, 어쨌든 가계부가 있고 아까 주소록 두 개의 파일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개념, 하나의 구조, 정보 구조를 표현할 때 가계부면 가계부, 주소록이면 주소록 이런 개념을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매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가 뭔가 구분이 되죠. 그렇죠?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섞어 놓으면
복잡성만 늘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에서 어떤 파일에는 가계부에 관한 것만, 어떤 파일에는 주소로에 관한 것만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사물이나 개념이 달라지면 다른 개념은 서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 엑셀 파일 있죠. 데이터의 구조, 그 데이터의 덩어리들. 그걸 모아놓은 걸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엑셀 파일 하나가 하나의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주소록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계부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엑셀 파일들 이제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구분이 된 두 개, 여러 개의 파일들을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계부, 이 가계부랑 아까 주소록 이 두 개를 만약에 쇼핑몰 같은 데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는 좀 성격이 다른 데이터이긴 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주문 데이터, 가계부 이런 주문 데이터랑 회원의 정보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테이블이지만 엑셀 파일이지만 내가 쇼핑몰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쇼핑몰에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테이블 단위로 구조화된 여러 개의 파일들이 쇼핑몰이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저장한 폴더, 하나의 폴더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이블들의 집합, 테이블 폴더라고 설명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테이블 파일은 엑셀 파일과 비슷하고요.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모아놓은 폴더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QL은 DBMS, 엑셀도 우리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에 뭐 정렬을 하려면 데이터에서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처럼 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핸들링하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이 DBMS도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핸들링하는 사용 방법을 SQL이라는 걸로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이 DBMS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SQL이라는 건 이 DBMS,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런 DBMS를 다루는 약속된 핸들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익혀 놓으시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 이 정도면 그냥 DB에 대한 개념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막 저장하는 폴더인데 그냥 막 저장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힘드니까 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그냥 또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개념별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별로 구조화된 거를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엑셀 파일이죠. 그리고 이런 엑셀 파일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그런 파일들을 좀 우리가 유용하게, 강력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서 기능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걸 DBMS라고 하고, 그걸 핸들링하는 방법이 SQL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DBMS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 DBMS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구조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엑셀에다가 데이터 막 기입했듯이 저장할 건데 그 저장을 하는 방법은 다 이걸로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건 DBMS를 설치를 하고 이 DBMS를 다룰 수 있는 SQL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DBMS 설치부터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XAMPP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여기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 학원 오프라인 지금 계신 분들은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집에서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이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AMPP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 맥 쓰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윈도우 이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셋업 창이 뜨고요. 자, 뭐만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넥스트 했을 때 뭔가 체크가 되게 많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MySQL 하나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딴 거는 이렇게 다 해제를 해줄게요. 아파치랑 PHP는 기본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해제가 안 되고, 나머지 다 해제해 주시고 이 MySQL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그리고 이거는 뭐 설치할 폴더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학원 컴퓨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폴더로. 그래서 다른 폴더로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자, 새 폴더로 만들어 줄게요. XAMPP 테스트. 그래서 폴더를 선택하고 여기에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독일어랑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쭉 이제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창이 페이지가 하나 자동으로 뜨는데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Ready to install. 그래서 넥스트.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치가 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요 SQL YOG 설치도 요것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또 열리고요. 가장 위에 게 최신 버전이니까 뭐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학원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치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역시 똑같이 실행해서 코리안 한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해주시면 돼요. 쭉쭉 그냥 다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고 나면 이제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마침 하면 저도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 이게 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제 요 XAMPP가 다운로드가 다 설치가 됐는지 볼게요. 자, 아직 완료가 안 됐네요.
컴퓨터가 잠깐 문제가 생겨서 꺼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완료가 됐다고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피니시 누르시면, 체크된 상태로 피니시 누르시면 이게 이제 컨트롤 패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 MySQL이라고 있죠. 아파치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MySQL이라고 되어 있고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컴피그 버튼도 있고. 자, 프로그램을 일단 우리가 MySQL이라는 DBMS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엑셀도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만 우리가 사용 가능하듯이 MySQL이라는 DBMS도 실행을 시켜야만 사용 가능해요. 그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거든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트에 뭐 3306이 뜹니다. 이러면 이제 잘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실행이 됐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실제로 이 MySQL이라는 DBMS는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돼요. 이 명령창. 근데 이제 명령창에서 다루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마우스로 막 작업하고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해야 되는 것을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까 설치한 돌고래 모양 SQL YOG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엑셀을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쳐가지고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엑셀처럼 막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막 선택하고 하는 좀 편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리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래피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SQL YOG라는 돌고래 모양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창은 필요가 없어요. 얘가 대신 해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요 돌고래 프로그램과 방금 설치한 DBMS MySQL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는 127.0.0.1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아까 창이 안 떴던 분들은 요 연결 아이콘을 눌러서 연결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연결. 그래서 그냥 뭐 마이 커넥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고 이러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값이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로컬호스트, 루트, 비용으로 비어 있고요. 포트 3306. 자,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프라인 학원에 계신 분들은 새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원에는 이 계정이 새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루트는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지금 학원 컴퓨터에는 따로 계정이 발급이 되어 있어서 그 계정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이름은 SBS 123414고요. 아이고, 다시 SBS ST 비밀번호는 SBS 123414. 자, 저는 이게
제가 안 걸려있는데 여러분들은 걸려있을 건데 혹시 되시나요? SBS ST, SBS 1, 2, 3, 4, 1, 4 이렇게만 채워서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여기도 그냥 루트로 접근하시면 돼요. 일본어 없어요.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루트로 바로 설치해서 접속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멘토 설명 어떤데? 동준이 잠깐만요. 제가 이따 봐드릴게요.